또한 내가 피해자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재 피해자분의 상태를 전해들었는데 이 때문에 더욱 화가 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공개한 것이니 네, 이번 주제는 허지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20년 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잇따라서 공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허지연 변호사님, 그런데요, 그 이후에 유튜버 이 피해자 측과 소통을 해서 공개했다고는 하지만 또 피해자 측이 이를 반박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적 제재의 가장 큰 폐해라고나 할까요? 부작용 중에 하나는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우려인데 처음에 이 유튜버가 이 관련 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댓글로 사람들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 유튜버가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고 지금 이 메일로 대화를 나누고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를 했었죠. 그래서 사람들도 응원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피해자 측을 계속해서 지원해 오고 있는 한국 성폭력 상담소 측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고 이 영상이 올라오기 전까지 얘기를 나눈 적도 없고 올라오고 난 뒤에도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입장문을 내면서 파장이 또 한번 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의 동의보다 가해자의 응징이 더 중요하다.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공식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영상을 공개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었고 또 반대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걸 어떤 권리로 공개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면서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는요, 이 해당 계정의 영상은 전부 삭제가 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당초 유튜버가 공지를 통해서 피해자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영상을 삭제한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허 변호사님, 근데 피해자 측을 지원하는 이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또 사실과 다른 공지다 또 재반박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유튜버가 얘기하기로는 피해자 측에서 긴밀하게 얘기를 했는데 삭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돌연 이 계정을 폐쇄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지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는 2차 입장문이 한국 성폭력 상담소 측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내려달라고 얘기한 이후로 이 유튜버와 소통을 나눈 적도 없고 영상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데 동의하거나 의사를 표현한 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공식 보도자료 마지막 부분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 성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측에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피해자 의사를 유튜버가 확인하지도 않았고 경청하지도 반영하지도 않았고 이런 행태에 문제를 제기한다.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서 이 피해자가 희생된 것이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우려스럽고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물론 저도 굉장히 이 뻔뻔하게 가해자들이 잘 사는 걸 보면 분노가 치밀고요. 또 그때 당시에 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는 합의가 이루어졌는 것인가에 대한 공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분노하는 지점이 무엇이죠? 결국에는 그때 당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나 피해자의 의사가 무시되고 배려받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분노가 출발하는 지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들고요. 특히 현장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을 만나면 그 누구보다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응징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걸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보복 심리와 어떤 보복을 당할 것 같은 어떤 우려 그리고 본인이 이 2차 가해로 이 공개가 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응징이나 이 형사 절차 대응을 망설이게 되거든요. 그만큼 보복의 우려라든가 이 나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2차 가해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두려움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밀양 사태의 피해자는 작금의 이 사태를 보면서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을지 저는 그것이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네, 2차 가해 우려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오늘 오전에 이 유튜버가 영상 삭제된 거 관련해서 그동안의 일들을 글로 정리해서 올렸다고 합니다. 허 변호사님 어떤 좀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해서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피해자 측 여동생은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고 네. 남동생은 공론화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동생의 의견을 자기가 무시한 건 잘못한 게 맞다. 네. 그리고 이 자기가 이렇게 삭제를 한 것에는 뭐 뒷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가 아니고 예.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그 여동생의 이메일이 자기의 마음에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 죄책감이 들어서 네. 혹시나 모를 2차 가해 우려 때문에 내린 것이고 앞으로도 자신은 피해자 측의 동의가 있다고 하면 영상을 공개할 의향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연락달라라고 하면서 이메일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저희가 이 사안을 짚어보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피해자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위한 희생자가 됐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게 유튜브의 수익과도 무관하진 않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마치 이제 정의의 이름으로 본인들의 어떤 사적 보복을 하면서 결국 이게 이제 시청자들의 어떤 폭발적 관심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예. 그럼 결국은 본인들은 사실 피해자를 위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떤 이 경제적인 수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업체 같은 경우도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 구독자 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46만 명으로 급증을 했고 또 조회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조회수에 따라서 이 광고 수익을 주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슈퍼챗이라고 해서 이제 돈을 기부를 받을 수도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이거 잘한다, 응원한다. 그러면서 후원금도 내주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까도 허주연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그 가해자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공분 이런 이거는 일으킬 수 있겠지만 네. 문제는 피해자들이 정말 수십 년 지난 뒤에 또다시 이런 악몽들을 다시 일깨우고 지금 그 정말 힘들게 겨우 삶을 지켜가고 있는데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면 예. 과연 그게 누구한테 이득이냐는 거죠. 결국은 이득은 바로 이걸 폭로한 지금 유튜브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니냐. 네. 그런 지점이고 특히 이제 SNS나 유튜브가 굉장히 이제 일반 발달되면서 예. 이런 방식의 어떤 뭐 마치 사회적인 것처럼 하고 또 그거를 대중들을 동원해서 어떤 후원을 강요하는 이런 문제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